제가 답답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답답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럼 왜 열이 받았냐? 제가 보고 열받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빨리 감기랑 음성 변조 모자이크 처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한과 완전 붙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 어이씨, 이거 노골고들 한잔해. 얘도 거의 한 1, 2번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전문가라고? 꼴찌로 해놨거든요. 교환해서. 이 정도면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야? 지역 분석을 왜 이렇게 하지? 짜증나. 건너서 지나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놓고 전문가인 척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인데 정말 보다 보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나와서 왜 아는 체를 하고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전문가 아니다. 전문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나만의 재테크 나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바로 열받아서 찍은 신도시 특별법 통과가 됐죠. 11월 말에 국회 소위를 통과해서 12월 초순에 본회의 다 통과했죠. 거기에 덤으로 재초안이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돈 적게 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가 어디냐? 바로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가 가장 포커스고 메인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이죠. 가장 큰 형 분당. 한때는 천당 아래 분당이었죠. 근데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거의 한번 망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고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러나 대마불사, 바둑 용어죠.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51개 지역을 이제 한꺼번에 다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형평성. 그놈의 형평성. 형평성 다 따지다가 아주 그냥 나라 말아먹게 생겼어요. 맞춰주기 위해서 51개 지역을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여기 국회의원이 지역마다 2명씩만 있다 그래도 얼마예요? 대략 100석은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하는 거죠. 그 와중에 반대 한 명 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안전진단 완화. 지금도 완화가 됐지만 더 완화. 또는 면제. 그냥 아예 프리패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종상향이라고 하죠.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일단 안전진단이 거의 잘 안 나와요.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통과되긴 할 건데 그래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단지가 이만큼 크죠. 근데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도로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만큼만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학교도 요렇게 옮기면 되죠. 잠실이 그렇게 했죠.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땅이 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로 만들고 필요하면은 지구대 하나 땅 넣어주고 공원 하나 조그맣게 넣어주면 되죠. 기반 시설 넣으면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통합 재건축 해야 되고 용적률 상향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300에서 500. 아무데나 300에서 500 해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종 주거진 300까지 해주는데 여기서 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450 또는 500까지 갈 수 있다. 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원래 여기 요렇게만 분당이에요. 여기 약간 그 해마 같이 생긴 와인 오프너 같은 모양이 분당입니다. 나머지 여기는 다 판교예요. 근데 분당은 재건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지금 거의 뭐 박 터진 싸움입니다. 보시죠. 막 시범단지 뭐 재건축하겠다. 까치마을 재건축하겠다. 난립니다. 아우 그래도 여긴 좀 센스가 있네. 재건축하잔 말이요. 아 순회마을 양지 센스가 있어요. 여긴 심지어 동의율 92%까지 받았어. 박 터진 싸움이에요. 그럼 이제 분당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봐야 되냐? 딱 하나죠. 인생은 선착순, 재건축도 선착순. 분당 원래 개발 지역입니다. 여기가 서현 시범이고요. 순회 이제 이쪽이 임해, 야탑, 정자, 그리고 이쪽이 무지개 이렇게 되는 거죠.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는 게 가장 유리하죠. 뭐 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되고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또 따로 재건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선도지구 되는 게 유리하긴 하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별표 한 5개 줘야 돼. 주민 참여, 즉 동의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후도 다 불편하지. 안 불편한 데가 어딨어? 주변 확산 다 되지 아파트인데. 이주대책은 충분히 있죠. 이주대책 세우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주민 참여도. 그리고 또 하나 문제였던 거는 용적률. 분당이 왜 제일 좋냐면 이게 보시면 평균 용적률이 좀 낮아요. 근데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일반 분양 높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겠죠. 일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낮은데 그만큼 일반 분양가도 낮기 때문에 분담금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적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유리한 게 평촌도 약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꽤 나오는데 용적률이 조금 높죠. 근데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박 나는 거지. 얘는 더 대박. 얘도 진짜 거의 분담금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세 지역을 보시는 게 좋아요. 3번은 아주 극소수만. 중동은 사실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분당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바로 찍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첫 번째, 임해 쪽입니다. 웬만하면은 역세권 현재 400에서 500m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미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400m까지는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00m 안쪽으로 볼게요. 임해 같은 경우는 9단지, 8단지, 7단지, 6단지 요거 4개 보시면 돼요. 자기들끼리 통합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름 따서 청성진동으로 하고 있어요. 신도시 특별법 법안에 나와 있죠. 예비 역세권도
고밀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비 역세권을 한다면 GTX처럼 곧 개통하고 이제 착공을 했거나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겠죠. 뭐 언젠간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지하철은 의미가 없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름 5단지, 6단지, 7단지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사업성은 부족하지만 역세권의 종상향 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초대박 나는 거죠. 그리고 선도단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시범단지입니다. 시범단지도 역세권에 걸리는 데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4개 다 해줄 거야? 다 해줄 거냐고. 역세권으로 해준다 치고. 아니면 2개 단지만 해줄 거냐고. 그것도 아니면 요 부위만 해줄 거냐. 이거 의문이죠. 실제로 압구정동은 요 범위 안에만 해줬어요. 무시무시하죠.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시범단지까지 되게 좋다. 학군의 중심지죠. 양지마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양지마을 하지 마세요. 양지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재건축 될 때 너무 리스크가 커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지마을은 투자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적당할 때 파세요. 네, 그게 다 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2편을 만들 거예요. 자, 2편 기대 부탁드리고요. 정자 라인입니다. 정자 라인은 좀 박 터진 싸움이에요. 역세권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얘네들은 이미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상무 우성밖에 없죠. 얘를 다 해줄지 아니면 얘도 요거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인간적으로 웬만하면 여기 그냥 걸리면 다 해줘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여기만 해주고 이번에 압구정동이 좀 짜죠. 이 2개 단지가 거의 용어 상박입니다. 네, 우한솔, 좌상록 아주 난립니다. 첫 번째 역세권에 해당하는 상록 같은 경우는 이미 76% 넘게 받았어요. 훌륭하죠. 단지도 혼자서도 이미 거의 1700세대 때문에 너무 좋다. 근데 투자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 지금 투자하면은 뭐 손해까지는 아닌데 남는 게 없어요. 정자동의 또 다른 다크호스 한솔마을이죠. 이미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분당에서는. 재건축 중에 제일 빠릅니다. 아파트 위치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한솔 3단지는 93% 동의 받았고요. 한솔 2단지는 55%, 한솔 1단지는 73% 받았습니다. 통합에는 72%가 동의했다. 참고로 한솔 2단지는 분발해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금입니다. 미금역 같은 경우는 좋죠. 더블 역세권이고 네, 정자동에 치여가지고 한동안 분당 취급을 못 받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분당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죠. 야탑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 역세권에 걸리는 데는 이게 다 있기는 해요. 용적률 상향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가장 빠른 데는 정자일로 재건축이라고 하죠. 요 도로가 정자일로입니다. 그냥 도로 이름이에요. 여기 단지가 다 합쳐서 쪼르륵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해서 분당 최초로 75% 통과했어요.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용적률을 보면은 좀 아쉬워요. 얘네들은 조금 낮죠. 근데 얘네들은 좀 많이 높죠. 대지지분도 좀 아쉬워요. 12평, 14.3평, 11.7평, 14.2평. 대지지분도 용적률에 비해서 좀 아쉽죠. 확 20평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얘네들이 왜 이게 통합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냐. 희망이 있긴 합니다. 희망이 뭐냐면 지금 통합재건축 관련 아파트가 요렇게 해요. 다 상업지죠. 상업지 둘러싸여 있죠. 즉 우리도 상업지로 해달라는 거예요. 상업지로 하게 되면은 그림이 딱 맞죠. 그래서 준주거지로 올리면 400, 상업지로 올리면 800이에요. 기부 체납을 해도 많이 남죠. 그거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을 하려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 아니 종상향이 되던가. 그게 안 된다. 그럼 여기는 재건축 날아가는 겁니다.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요거 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카카오 맵 지도에서 여기 보이죠?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지적 편집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요걸로 보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가능은 한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적 편집도 있죠.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근데 구분이 애매모호해요. 3종하고 2종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여기 보시듯이. 이게 2종이고 1종, 2종 막 3종 섞여있어요. 이게 다 3종이거든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카카오맵으로 하세요. 요거 보는 건 카카오맵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미금역에 또 다른 다크호스들이 있죠. 바로 역세권. 자, 여기. 그리고 요쪽입니다. 먼저 초역세권이죠. 까치마을, 건영 금성백조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미 받았어요. 얘네들은 억울하게 1종이었다가 2종으로 다시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22평이죠. 전용 59. 이거 뭐 40평씩 해가지고 뭐 용적률 낮다고 2배씩 늘려서 얘네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가 역세권이긴 한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잖아요. 평형이. 돈 있는 사람들 여기 누가 살겠어. 이 사람들 분담금 몇 억씩 내면 하겠어요? 분담금 최소로 내야 돼. 최소로 내게 하려면 34평 전용 84 받는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40평씩 받는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지. 재건축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 그리고 대망의 가장 사업성이 좋은 애들이죠. 얼마 전에 통합재건축 추진위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죠. 물론 약간 업체 광고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지만 뭐 건설사나 설계사무소가 오면 약간 그렇긴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참석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실제로 다 채우고 남아서 위에도 막 올라가 있는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몇 가지 700m 여기에 10분이면 걸어가죠. 입지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옆에 하천도 흐르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있죠.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학병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도 국내 빅5 최고라는 서울대병원인데 나쁠 수가 없죠. 보시듯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습니다. 대지지분이 높고 용적률이 낮죠. 자, 여기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다 낮죠. 얘는 대지지분이 너무 작아서 탈락. 대지지분 반대로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시면
얘도 괜찮죠. 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좀 별로죠. 같이 할 수 있는 애가 어느 정도 좋아야 돼요. 약간 용적률이 높습니다. 조금 애매하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데 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쭉 주변 보시면 용적률은 낮으면서 대지 지분이 좀 높은 애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셋이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얘네들도 끼내만 했는데 얘네들 워낙 그 평형이 커요. 60평 이런 고급 빌라들이라 안 하겠죠. 사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재건축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언급 안 한 데는 어떻게 됐냐? 왜 안 나오냐? 뭐 야탑이든 아니면 뒤에 분당동도 있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편. 내용이 점점점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 하니까.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주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이런 걸로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